예, 참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나 또는 국가적인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이 말 그대로 이제 파상적인 전방위적인 그 견해를 밝혀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조금 다른 문제를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 권오을 최고위원님께서 바른정당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뭐 통합파, 자강파 뭐 이렇게 그 뭐 나누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건 어떤 기준으로 나누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용을 들어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자강파도 끝까지 자강하자는 게 아니고 통합파도 당장 통합하자는 이야기는 그 자강파와 아니더라고요. 통합 뭐죠? 자강파는 일단 바른정당으로서 세를 넓혀가면서 당 외연도 넓히고 지지도도 높이고 독자적으로 생존해 가보자. 네. 통합파는 많은 어떤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어떤 문재인 정부 좌파 진보 좌파 진영에 대항해서 보수 우파가 하나로 가야 힘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다시 합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자강파도 끝까지 독야청청 자강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어느 정치 세력하고 통합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때까지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통합파도 당장 통합하자는 게 아니라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라든가 총선 앞두고라든가 그래 됐을 때는 많은 보수 진영에 있는 유권자들이 원하니까 다시 합쳐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밖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크게 언론 홍보가 되는 것 같아요. 같고 상대적으로 현재 큰 당인 자유한국당에서 더 슬쩍슬쩍 언론에 흘리면서 바른정당의 입지를 이래 좁히려는 시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가슴앓이를 좀 한다고 봐야죠. 가슴앓이 한다고 보고 제가 바른정당에 있으면서도 솔직한 고백은 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 것을 제외해놓고는 자유한국당과 별다른 차별성을 못 보였어요. 그것은 처음에 그 창당했을 때는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떴구나.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지는 그런 보수 정당이 생겼구나. 근데 시간이 가도 뭐가 다르지 하는 게 유권자가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저도 그 안에서 최고위원을 하고 있고 경북도당위원장을 하고 있지만은 저 스스로 자문을 해봐도 우리가 뭐가 다른 게 있었어 했을 때 딱히 탄핵을 제해놓고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당내에서 좀 시끄러울 겁니다. 그런데 11월 13일입니까? 전당대회를 마치게 되면은 새로 들어오는 지도부가 당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당의 큰 진로가 정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전망하기로는 그래 독자적인 세를 키우고 난 다음에 뭐 다른 정치 세력과 연대를 하든 뭐 정책 연대를 하든 아니면 나중에는 통합을 하든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나 당원들은 독자적인 세를 계속 가져가자. 그 이유는 한국의 정치가 좌우 양대 정당 제도하에서는 정말 국민들이 찍고 싶은 정당이 없어서 찍지는 못하고 어쩔 수 없지 좌다 우다 선택을 했다. 그래서 우리 정치도 이제는 다당제로 가면서 국민들이 자기의 꿈이 맞는 정당을 선택을 하고 그게 나중에 협치를 통해서 아니면 연정을 통해서 정책에는 연대를 하고 능력하도록 하고 그래 하기 위해서는 뭐 선거구제도 중대선거구제 가자.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결선 투표제 하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저도 오랫동안 이 정치권에 있어 보니까 우리 국민이 이거냐 저거냐 양당제에 익숙해요.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다양해졌잖아요.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해졌으면 이제는 3당, 4당 체제 가도 충분히 우리 정치가 협치를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봐요. 국민들 요구나 수준은 그 정도에 맞다고 맞다고 봐야 봐야죠. 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다양해졌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획일성이 그죠? 이거 아니면 저거 군사 선택- 군의주의 체제에서는 획일성이었잖아요. 뭐 총마 단결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말 많으면은 뭐 공산당 뭐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이제는 말이 많은 가운데 합의점을 찾아내고 선거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배분해주는 그 정도는 왔기 때문에 타당제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바른정당이 독자적으로 나가서 세를 키우고 국민의 여론에 부응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네, 것이 그렇게 말씀 제 들어보면 이미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다양화되고 또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받고 또 선택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양자택일을 강요받지 않는 이런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치 문화는 아직까지 뭐 그 단계까지 못 올라온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런 그 방향으로 추구하고 있는 바른정당 입장에서 본다면 어쩌면 이제 역설적인 모순에 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바른정당의 지도가 이렇게 낮게 나타났느냐 그런 건 어떤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까? 바른정당이 처음에 창당할 때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 깨끗한 보수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창당 때 내세웠던 어떤 그 기치, 캐치프레이즈, 여기에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못했다고 봐야죠. 못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리더십이 실제로 많이 단절돼 있었지 않습니까? 정명국 대표가 그만두고 대행체제로 갔었고, 또 이혜원 대표 들어서자마자 지금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공백 상태가 오고, 그죠? 이래 되다 보니까 제대로 어떤 리더십 발휘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도 아니었었고, 그런 열정이나 치열함도 좀 부족했다고 봐야죠. 그런 점이 제가 그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저 스스로도 이래 반문을 해봅니다. 너는 얼마나 치열했느냐? 너는 얼마나 열정을 갖고 했느냐 했을 때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의 일원으로서 저도 그냥 같이 뭐 움직였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바른정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한편으로 위기다 뭐 이런 진단을 내부에서도 하고 이제 뭐 밖에 있는 분들도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전당대회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네, 또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전당대회 혹시 출마하십니까? 저는 현재 원외 대표는 당연직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현재 전당대회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정말 당의 리더십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승민 의원을 찾아가서 뭐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당신 책임 아니냐. 더 이상 뒤천이 있으면 안 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 책임하에서 당을 추스려서 당을 키우든지 그래서 역부족이면은 뭐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인데도 내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아마 11월 전당대회는 제가 전망하기로는 자강론 쪽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난번 6월 전당대회 때도 그때 통합론파가 있었고 자강파가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자강파가 이기더라고요. 전국에 한 9만 정도 되는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당신들이 처음에 창당할 때 그 정신으로 제대로 한번 해봐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막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바른정당의 현역 국회의원이 지금 한 20명으로 이제 간신히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맞추고 있는데 대구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고 경북에는 지금 없죠. 경북에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대구는 또 특이하게 대구의 최다선 의원 두 분이 지금 바른정당에 있습니다. 중진 의원으로서. 근데 유승민 의원, 주호영 의원 이 두 분인데 조금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도되는 거나 밖에서 보면. 한 분은 원칙적이고 한 분은 유연하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이 죽음의 계곡을 넘자 뭐 이렇게 표현한 건 그 단어를 보고 놀란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이렇게 비장한 표현을 쓸 상황인가? 그 대목에서는 그 어떤 생각이 단어 드셨어요? 용어 때문에 당에 좀 말이 좀 많았어요. 말이 많은데. 근데 개인적으로 해도 아무나 비장한 자기 어떤 각오를 드러내는 거는 좋은데 좋은 용어 좀 희망적이고 전향적인 용어를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아쉬움은 있는데 유승민 의원은 여러분께서도 이래 대구에서 보셨지만은 굉장히 원칙적이잖아요. 원칙적이고 굉장히 이 어떤 정의로운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두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친구를 넘어서 내가 바라본 유승민 의원은 한 번은 이 한국 정치를 바꿔보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하지 않겠나. 네. 저는 기대를 가지고 이번 전당대회에 한번 나와서 당을 이끌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인이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